첫 번째 세션에서는 FMEA에 대한 이론적인 깊은 내용을 다뤘다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멘스 솔루션을 활용하여 APQP 및 FMEA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를 시나리오 데모 형태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시연에 앞서 지멘스 팀센터 퀄리티의 차별화된 장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품질 관점에서 클로즈드 루프 퀄리티를 위하여 지멘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 전략에 따라 PLM, PMS, QMS, FMEA, ALM 연계를 구현하여 통합된 환경에서 품질 검증 및 향상이 가능한 점입니다. 또한 생산 계획에서 품질을 제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조를 위해 BOP와 함께 구축 및 전송할 수 있는 검사 지점을 정의, 제조 중 또는 제품의 서비스 수명 주기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변경 관리가 필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처리 및 문제 해결 도구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전체적인 시간의 제약이 있는 관계로 APQP와 FMEA를 연동하고 관리계획과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부분을 다루고 향후에 확장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 데모에서는 APQP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어 3D CAD를 활용한 제품 설계 및 공정 FMEA, 관리계획, 검사계획,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단계까지 시연할 예정입니다. 금일 시연되는 시나리오의 모든 업무들이 팀센터 통합 환경 내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품질 관련 솔루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데이터 정합성 및 단일 플랫폼에서의 편의성을 포커스로 본 데모를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센터 퀄리티에 대해서 다룰 주요 업무 영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 요소인 APQP를 생성하고 그 안에 각각의 퀄리티 게이트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팀센터 내에 축적된 데이터들을 연계하여 FMEA와 관리계획서에서의 결과물에 대한 중복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솔빙 단계에서도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합된 업무 처리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팀센터의 기능적인 부분을 데모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대한 소개입니다. APQP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APQP 1단계인 계획 및 정의 단계에서 대표적으로 시장조사 태스크를 선정하여 시장조사에 관한 산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폴더 안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프로그램 APQP를 담을 수 있는 파일을 만듭니다. 폴더라고 검색한 후 이름을 필수로 작성해주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이후 추가 대상을 클릭한 후에 프로그램을 검색한 후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이름을 필수로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우측 시각표를 통해 연간 라인업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일정 탭을 누른 후 미리 생성해 놓은 APQP 전체 일정을 추가해 줍니다. 만들어진 일정 관리자를 보시면 우측에는 눈으로 쉽게 흐름을 볼 수 있는 간트 차트가 생성되어 있고 좌측에는 상세한 각 단계별 타스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계획 및 정의 단계에서 대표로 시장조사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받아놓은 샘플 파일을 그대로 검색해서 불러오겠습니다. 검색 탭에서 시장조사를 검색해주고 할당을 클릭한 후 결과물에서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샘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정 관리자로 돌아와서 워크플로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워크플로 템플릿은 우리가 어떻게 승인 처리를 진행할지 방법을 정하는 도구입니다. 이후 워크플로 실행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은 편지 안에 승인 요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과물을 확인하고 주석에 승인 완료를 입력한 후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첨부물로 가서 결과물 상태를 보면 릴리스 상태에서 완료되었음이 깃발로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실행을 진행시켜 주신 후에 이렇게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일정에 돌아가서 타스크 회색을 확인해 보면 진하게 완료 표시를 나타내며 다음 일정 타스크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단계가 완료가 되면 2단계 제품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도 PDF나 엑셀 혹은 문서 파일을 등록하여 승인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DFMEA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NXCAD를 통해 BOM을 불러들여 NX와 팀센터를 연동하여 FMEA를 생성합니다. 이후 팀센터 안에서 등록된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FMEA 구조 분석부터 기능, 고장, 위험, 최적화 단계까지 진행하고 이것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NX 화면입니다. 이렇게 3D로 부품 설계를 확인하고 치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팀센터에서 NX에 있는 BOM이 불러들여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생성되어 있고 설계 구조 그대로 FMEA를 미리 생성해줍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FMEA 지침을 AIAG VDA 디자이너로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FMEA가 BOM과 동일한 구조로 생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자로 들어가서 설계 FMEA를 열어주고 1단계와 마찬가지로 결과물에 첨부합니다. 역시나 이름은 필수로 입력하고 결과물 유형의 품질 관리를 선택해주는 것입니다. 이후 결과물 탭에서 미리 생성해 놓은 DFMEA를 추가하고 생성된 DFMEA 파일을 열어서 각 구조의 기능과 실패, 즉 고장 유형을 추가해 줍니다. 지금은 기능 해석을 생성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기능 해석 하위에 고장 유형을 생성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구조 분석과 동일하게 기능 분석 또한 상위 초점 요소, 하위 관계를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넷뷰 탭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에는 고객에게서 요청하는 요구사항을 검색하여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내용을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특성 탭에서 특성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생성해 놓은 부품에 대한 특성을 추가해 줍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특성 추가 탭에서 특성을 추가합니다. 이 특성은 팀센터 특성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 PFMEA와 관리계획서와도 연계되는 부품 특성입니다. 여기까지 기능 해석을 채워주는 단계였습니다. 고장도 마찬가지로 기능 분석과 동일하게 관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위 고장, 즉 효과에서 심각도 점수를 정해줍니다. 이후 위험 해석 탭에서 작업 그룹을 추가한 후 발생도와 검출도 점수를 정해주고 이에 대한 검출 조치와 예방 조치를 추가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최적화 탭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업 그룹 추가 후 발생도와 검출도 점수를 정해줍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검출 조치와 예방 조치를 추가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검출 조치만 추가해 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문서화 단계입니다. 초점 요소 부품을 선택해준 다음 홈시트 탭을 클릭하면 이렇게 DFMEA 문서화가 완료됩니다. 보시면 구조부터 기능, 실패, 다음 위험 해석에서 최적화까지 작성한 내용이 문서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 분석을 통해 좌측 구조를 한눈에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요에서 이렇게 해당 구조에 참조된 아이템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FMEA 지침을 클릭하시면 작업 우선순위 탭에서 SOD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APQP 프로세스 3단계 공정 설계 및 개발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PFMEA에 관해서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DFMEA와 마찬가지로 생성된 PFMEA에서 등록되어 있는 요구사항과 특성을 연계시켜 FMEA를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각 단계별 최적화까지 종료한 후 PFMEA를 문서화를 시연하겠습니다. DFMEA와 마찬가지로 일정 관리자에서 일정 타스크를 열어준 후 결과물을 할당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입력한 후 결과물 유형은 품질 관리로 선택해줍니다. 이후 결과물 탭에서 FMEA를 검색하고 이름을 입력한 후 FMEA 지침은 프로세스로 선택해줍니다. FMEA를 열어준 후 PFMEA를 생성해줍니다. DFMEA처럼 기능과 고장 유형에 대한 관계를 생성해주고 요구사항과 특성을 추가한 후 DFMEA와 똑같이 위험 해석부터 최적화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험 해석과 최적화가 추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초점 요소를 선택한 후 폼시트 탭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구조부터 위험 해석, 최적화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FMEA 지침을 변경하여 AIAG VDA가 아닌 이렇게 AIAG FMEA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폼시트를 보시게 되면 조치 우선순위인 AP가 RPN으로 바뀐 점을 알 수 있고 양식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탭에서 폼시트 인쇄를 누르면 이렇게 더 큰 화면에서 폼시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FMEA를 통해서 특성들을 생성했습니다. 이 특성들을 관리계획서와 연계하여 생성된 관리계획서 오퍼레이션과 공유하게 됩니다. 이후 공유된 특성들을 토대로 검사 기준을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관리계획서를 문서화하여 작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정 관리자를 통해 양산 관리계획을 엽니다. 결과물 할당을 선택하여 품질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이름 입력 후 할당을 클릭합니다.
이제 오퍼레이션을 추가해 주어 PFMEA와 동일한 구조를 생성해 줍니다. 이후 검사 정의 추가를 클릭하고 특성 라이브러리에서 생성해 놓은 특성들을 추가해 줍니다. 즉, 이것이 특성 연계 기능입니다. 다음 치수 관련 특성 하위에서 SPC 룰을 만들어 줍니다. 우선 화면에서 이렇게 우측에 요약본을 보여주고 싶으면 요약 포함 트리를 선택하여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SPC 규칙을 통해 어떻게 제품 데이터를 관리할지 규칙을 정해주고 차트 유형을 선택해준 후 편집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압입력 세팅을 위한 체크시트표 생성입니다. 샘플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결과물을 등록해 줍니다. 화면에서 보이듯 미리 보기 외에도 직접 다운로드하여 결과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 특성별 참조하는 오퍼레이션과 제조장치 및 검사 시스템을 등록해 줍니다. 해당 특성이 소속되어 있는 오퍼레이션과 해당 특성에 관련된 부품의 제조 장비와 이것의 치수 특성을 만족하는 제조 장치까지 등록해 줍니다. 오퍼레이션을 먼저 등록하고 제조 장치에서 특성에 맞는 장비를 등록해 주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검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를 등록하는 장면입니다. 이후 공유 탭에서 인쇄를 누른 후 최종적으로 문서화를 해주면 이렇게 관리계획서를 문서 양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입력했던 특성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고객 클레임을 등록을 하고 이것을 표준화된 8D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팀센터를 통한 중앙 처리식 데이터 관리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보고 탭에서 고객 불만을 등록합니다. 개요와 설명, 우선순위를 필수로 입력하고 카테고리와 하위 카테고리, 고객 이름 및 날짜 등을 선택사항으로 입력한 후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후 개요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입력 후 편집 저장을 클릭합니다. 계획 탭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등록하는데 지금은 APQP 5단계를 예시로 추가해 주었습니다. 어느 증상으로 인해 불만이 생성되었는지 증상 설명 탭에서 증상을 추가해 줍니다. 이름을 입력해 주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이제 이 불만 사항을 8D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변경 파생을 선택합니다. 이제 8D 프로세스를 시작해 주는데 그 전에 추가적인 카테고리를 작성한 후 편집 저장을 클릭합니다. 계획 탭에서 프로그램 APQP 5단계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팀원을 구성해 줍니다. 팀, 리더, 승인자를 선정하고 등록해 주었습니다. 다음 문제 설명을 통해서 결함이 무엇인지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참조되는 아이템과 실제 문제가 되는 아이템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 워크플로 제출을 진행합니다. 각 타당성 검토 단계의 담당자를 할당시켜줍니다. 지금은 모두 제 아이디를 등록해 주었습니다. 요청받은 사용자는 해당 문제를 받은 편지함에서 확인하면 제한 작업, 즉 봉쇄 조치가 진행됩니다. 봉쇄 조치에서 품질 작업을 추가해주고 품질 작업의 이름을 필수로 입력한 후 다시 워크플로우를 진행해줍니다. 이후 근본 원인 작업을 할당받은 사용자는 포엠과 5i를 생성해줍니다. 이시카와 메뉴를 클릭 후 지금은 포엠 중 사람에 대한 내용을 생성합니다. 이후 사람에 대한 5i 중 3가지 이유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 3가지는 작업자 실수, 교육 훈련, 역량평가라는 이유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방법론 탭을 통해서 특성 요인도와 5i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정 작업, 즉 시스템적 조치에서 해당 근본 원인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워크플로우를 진행해주면서 해당 시스템적 조치가 적합하다면 적합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등록된 시스템적 조치에 대해 효과 확인을 추가하기 위해 효과 확인 탭에서 실제 실시할 작업을 추가해주고 이에 대한 구현 정정 조치를 추가해줍니다. 이후 워크플로우 진행을 하게 되면 시스템적 조치에서 추가된 산출물들에 대한 담당자들이 효과 검증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적합, 부적합을 판단한 후에 적합하게 되면 다음 재발 방지 대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팀센터에선 예방 작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서 반복 방지를 위한 품질 작업을 추가해 줍니다. 예방을 위한 산출물로 품질 작업을 추가해 줍니다. 예방을 위한 설계 변경 요청을 위해 기존에 생성해 놓았던 DFMEA를 추가해 줍니다. 이후 변경 요청을 선택하고 설계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는 첨부된 DFMEA와 DFMEA에 첨부된 BOM을 통해 설계 변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 방지 메뉴에서 들어가서 첨부물 탭에서 첨부한 DFMEA에 들어가고 결과물 탭에 들어가면 기존 등록되어 있던 DFMEA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DFMEA를 추적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작업은 변경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FMEA와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문제 해결 메뉴에 들어가서 첨부물 탭을 들어가게 되면 설계 변경을 위한 DFMEA와 해당되는 부품의 이미지를 볼 수 있고 개요로 들어가면 이전까지 문제 해석을 위해 넣었던 품질 작업들과 근본 원인의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화된 문제 해결 보고서와 관계도를 통해 고객 문제에 대한 각 문제 해결 프로세스 결과물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채팅창을 활용하여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베스트 질문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